안녕하세요, 한 사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회사를 주축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든 리더분들에게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직 자신이 리더가 아니더라도 이 영상의 내용을 통해 자신이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성장하고 어떤 리더를 믿고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사이트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30일 팀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끝까지 남아서 그 문제를 수습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정답은 리더 본인입니다. 만약 이 답이 리더가 아닌 나였다라고 한다면 조직의 리더십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위험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지 못했던 리더가 있다면 자신의 T1 중 누군가가 자신을 갈아 넣으면서 당신의 빈자리를 겨우 메꾸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알아차리고 깊이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리더십이 무너진 조직에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소진됩니다. 문제 터졌을 때 누가 마지막에 남는지, 그 사람이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그리고 뭘 바꿔서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게 명확하지 않다면 그걸 리더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리더십을 세 단어로 정리합니다. 권한, 책임, 의무입니다. 첫 번째, 권한부터 가보겠습니다. 권한은 대다수가 리더가 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달콤한 무기라고 할 수 있죠. 팀의 방향을 내가 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게 일이 재밌어지는 지점이고 의미가 생기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하나를 놓칩니다. 리더한테 권한은 결정인데 팀원들한테 권한은 추가 과업으로 내려옵니다. 리더가 이거 하자 한마디면 실무자는 그 순간부터 오늘부터 이걸 해야 되고 기준도 맞춰야 되고 책임도 져야 하는 현실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권한을 무기라고 하는 겁니다. 리더에게는 달콤한 힘이지만 팀원에게는 부담으로 체감될 수 있는 힘이거든요. 권한을 제대로 쓰는 리더는 왜 하는지, 어디까지가 성공인지, 무엇을 안 해도 되는지 기준을 같이 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권한은 무기가 아니라 팀을 찢는 칼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다음이 바로 이어집니다. 권한을 행사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 바로 책임입니다. 책임은 뭐냐? 리더가 방향을 자유롭게 정했던 그 자율성과 권력에 대한 대가예요. 권한이 달콤한 무기라면요, 책임은 그 무기를 꺼낸 순간 같이 따라오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 방향을 정했다. 그러면 결과도 내가 가져가야 합니다. 근데 똑같은 리더여도 여기서 갈립니다. 대가가 없는 권한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정은 자기가 다 해요. 방향도 자기가 다 좌지우지합니다. 근데 문제가 터지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어? 왜 결과가 이래? 너 이거 제대로 했어야지. 이게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권한은 본인이 쓰고 책임은 팀원에게 넘기는 거죠. 책임은 이겁니다. 첫째, 인정. 이 방향은 내가 정했다. 둘째, 보호. 그 결정의 여파로 팀원이 소진되지 않게 내가 앞에서 막아준다. 너가 리더니까 모든 문제에 인정하고 보호해줘. 그런 사람도 문제겠지만요. 결국 이런 사람들도 모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잠깐, 임직원의 책임감을 가장 쉽게 엿볼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과업이 예정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요. 그 사람이 어떤 말과 태도로 저에게 반응하는지 보면 돼요. 과업이 왜 안 됐는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일이 너무 많아서 못했습니다. 저는 이 대답이 정말 무책임하다고 느껴집니다. 리더답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진짜 일이 많아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럴 때도 리더의 대답이 감정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핑계처럼 들리고요. 무엇보다 그 말을 들으며 그 말로써 아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리더라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우선순위로 일을 처리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 과업이 왜 밀렸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조율해서 언제까지 끝낼 건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준비된 상태에서 말을 하면 대화가 달라집니다. 왜 못했냐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럼 일정을 조정할지, 범위를 줄일지, 인력을 붙일지로 넘어가요. 그게 더 질 높은 의사결정을 만들고요. 결국 팀을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리더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권한과 책임이 이렇게 이어져 있다면 마지막은 뭘까요? 의무입니다. 의무는 팀이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필요한 환경과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직책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리더가 아니더라도 이 의무를 해내려고 노력하고 오너십을 가지고 일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팀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구조를 혁신하는 사람이구나. 그 순간부터 직책이 아니라 리더로 인정받게 됩니다. 어떤 조직이든 조직의 성장과 웰빙을 의무감 있게 오너십을 가지고 정진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올라가고 싶은 야망이 있다면요, 이 의무감을 가지고 행동하면 됩니다. 언제든 증명될 날이 빠르게 오게 될 거예요. 권한을 가지고 팀을 이끌고 책임감으로 지키고 보호한다면 의무감은 조직을 성장시키겠다는 진취적인 과업들을 만들고 행해나가는 완벽한 리더십을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이 리더라며 이 큰 축으로 사람들을 리드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성과, 사람, 비전, 이 세 가지가 리더가 절대 놓치지 않는 필수 조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말해볼게요. 성과입니다. 우리는 비영리 단체가 아니죠. 회사는 결국 이득이 나야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감정이 아니라 성과를 만들어내는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입니다. 리더는 사람을 상대하는 자리죠. 팀원들의 장점을 알아주고 그 장점이 커지게 환경을 정리해주고 가능하면 팀원들이 모두 웰빙 라이프를 살 수 있도록 과부하를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정리해줘야 됩니다. 이걸 하는 리더가 팀원들에게 믿음과 존경을 받는 리더로 성장합니다. 세 번째는 비전입니다. 저는 조직의 비전은 마치 우물 같다고 생각합니다. 목이 너무 마를 때 다시 우물로 돌아와서 물을 먹는 것처럼 길을 헷갈릴 때 돌아와서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하나만 잡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과만 잡으면요, 사람이 떠나요. 사람만 잡으면 성과를 잃습니다. 둘 다 잡는 것 같아도 비전이 없잖아요. 먼 미래를 한마음으로 같이 달려갈 동력이 부족해서 끊깁니다. 그래서 리더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잡아야 돼요. 이제 태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더의 태도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문제의식은 냉정하게, 전망은 낙관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다 라고 정확하게 말해야 되고, 숫자가 떨어졌으면 떨어졌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냉정한 문제의식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붙잡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최근 한 달간 우리 팀 계약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시다. 나쁜 리더는 어떻게 말할까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 광고도 예전 같지 않고 다 힘들다잖아.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건 문제의식도 없고 전망도 비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모든 책임을 외부에 타서 돌리는 거죠. 반대로 좋은 리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약률이 30%에서 18%로 떨어졌습니다. 상담 건수는 같은데 가격 설명 구간에서 이탈이 많아졌어요. 최근에 가격 정책이 바뀐 걸 현장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가격 설명 스크립트를 다시 통일시키고 상위 성과자 2명의 통화 패턴을 전 팀에 공유하겠습니다. 이걸로 2주 안에는 최소 5%는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현실을 피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좌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문제를 봤고요, 끝까지 되게 만드는 방향으로 끌고 갔죠. 이게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기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사람은 시각과 후각에 가장 예민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요. 정갈하지 못한 옷차림, 불량한 위생 상태, 지저분한 책상, 이런 것들은 한마디도 하기 전에 이미 상대방 머릿속에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깎아먹고 들어갑니다. 리더가 이런 상태라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절반만 먹힌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회사에서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실에 톤 앤 매너를 못 맞추면요,
그만큼 도태됩니다. 이 기본값이 안 맞으면 실력 얘기까지 갈 기회 자체가 줄어들어 버려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일에서 멀어지고 성장에도 밀리는 거죠. 여기서 이런 반박이 꼭 나옵니다. 주커버그는 옷 대충 입잖아. 그래도 세계 최고 리더잖아. 맞아요. 근데 그건 대충이 아닙니다. 주커버그는 옷을 고민하는 결정 자체를 없애려고 같은 옷을 여러 벌로 고정한 거야. 주커버그의 살의 핵심은 대충 입어도 된다가 아니라 내 일에 집중하기 위해 루틴을 만든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캐주얼이 문제가 아니라 정갈하지 않은 상태가 문제예요. 구김, 때, 냄새, 흐트러짐, 이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신뢰를 깎는 거예요.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자리에 룰이 맡기면 그 주커버그도요, 옷을 바꿉니다. 2018년도 의회 청문회처럼 격식이 요구되는 자리에서는 티셔츠가 아니라 정장과 넥타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주커버그처럼 입어라, 이게 아니라 정갈함은 지키고 상황에 룰은 맞춰라. 이게 리더의 기본기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말하면요, 우리는 아직 규칙을 깨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규칙으로 신뢰를 쌓아야 되는 사람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더더욱 정갈함이 이득입니다. 두 번째는요, 근태입니다. 리더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은요, 리더의 권한이에요. 아주 큰 권한이죠. 근데 모범이 없는데 지적을 하면 그건 권한이 아니라 위선에 가깝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리더는 칼 없는 무사와도 같다. 시간, 약속, 루틴, 퀄리티, 이런 것들에서 리더의 행동은 곧 팀의 기본값이 됩니다. 내가 지각을 밥 먹듯이 하면서 팀원들에게 시간을 잘 지키라고 말한다? 그 팀 절대 안 바뀝니다. 이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겪는 상황 하나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갈등이에요. 여러분들은 갈등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갈등이 터졌을 때 해결의 목표는 누가 이겼느냐가 아닙니다. 그건 싸움을 끝내는 게 아니라 다음 싸움을 예약하는 거랑 똑같아요. 진짜 해결은 왜 싸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상황과 구조가 그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걸 찾아내고 그게 다시 반복되지 않게 만드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팀 내 갈등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리더가 해야 될 첫 번째 원칙은 즉시 분리입니다. 같은 공간에 두잖아요? 감정만 커지겠죠. 싸움이 해결이 아니라 감정 발산의 대회가 돼요. 두 번째는 1대1 연담입니다. 둘을 한 번에 앉혀놓고 둘이 화해해 하면 해결이 안 돼요. 각자 따로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먼저 빠져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극단적으로 터지지 않게 안전하게 말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를 분리시켜놓고 1대1로 면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리더가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정리하겠다. 이 말이 있어야 둘 다 방어를 내려놓고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리더가 해결사가 돼야 됩니다. 회피적으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둘의 말 속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같은 갈등이 발생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리더가 갈등에서 빛나는 단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죠?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 한 문장만 여러분들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권한, 책임, 의무를 동시에 짊어지고 문제의식은 냉정하게, 전망은 낙관적으로 보며 성과, 사람, 비전을 함께 이끌어가는 이 시대의 리더다. 이 문장을 중요한 걸 결정해야 될 때마다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오늘 한번 보고 끝내는 용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팀 운영을 하다 막힐 때, 사람 문제 고민될 때 한 번씩 다시 꺼내보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장이었습니다.